지난 시간에 탄지로와 네즈코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캐릭터 사주 분석의 특징적인 것은 본래는 그 캐릭터를 보고서 뭐가 있겠다, 어떻게 생겼겠다, 그래서 사주를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원래는 그렇게 캐릭터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 귀멸의 칼날 주인공들은 그 나무위키에 찾아보니까 다 생년월일이 나와 있어요. 작가가 설정한 생년월일이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서 사주를 열어봤더니 정말 극중 캐릭터의 그 성향들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뭐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사주를 공부를 할 때 그렇거든요. 이제 임상이 되는 게 내 자신이 임상이 되기도 하고 나와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주변에 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경험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니츠의 분석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니츠는 탄지로보다 한 살이 많죠. 탄지로가 903년 개묘년생이었으니까 제니츠는 이민년생이 됩니다. 이 생일은 찾아봤더니 9월 3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시간은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일륜도의 색깔은 노랑이죠. 일륜도의 색깔은 노랑. 제가 이것도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쓰는 그 칼의 색깔이 이 사주에서 잘 쓰여질 수 있는 뭐 용신이나 아니면 희신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니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좋아하는 게 여자죠.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한번 사주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주에 보시면 이 겁재 재성이 있잖아요. 나는 그 재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남자는 누구나 여자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속으로 숨기느냐 겉으로 드러내느냐의 문제인데 여러 비겁이 한 재성을 보고 있으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 기토 입장에서 이 정제가 사실은 내가 감당하기 쉬운 정제는 아니거든요. 무토가 가로막고 있어서 더 간절해져요. 쟁제가 된다는 게 재성을 보면 굉장히 성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빨리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무토가 가로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나오죠. 여기 지지에 보시면 축중의 개수가 있는데 이 월지의 겁재하고 무게합을 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의심이 많아질 수도 있고 좀 시기 질투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싫어하는 것, 잔소리와 폭력을 싫어한다라고 돼 있어요. 잔소리와 폭력을 싫어한다. 월지 상관이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욕상관이에요. 거기다가 정관을 때리고 있는 상관이에요. 이러면 정말 찐 상관. 같은 상관이라고 해도 정관을 바로 대놓고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정말 때리고 있잖아요. 찐상관이야, 찐상관. 때문에 성격상 툭하면 좀 징징댈 수가 있거든요. 왜냐, 여기 또 인성을 갖고 있잖아요. 정인의 이렇게 목욕상관을 갖고 있으면 좀 징징대기도 해요. 왜 징징대겠어? 나는 가져야 될 게 많은데 사회가 상관경관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툭하면 징징대고 또 우는 소심한 성격이라고 될 수 있겠죠. 상관경관을 쉽게 말씀드리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건데 제니츠의 과거사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갓난아기 시절에 벌어졌어요. 그거 자체가 상관경관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짝사랑하던 여자에게 사기당해서 빚을 지게 돼요. 월지에서 투관한 이 정제가 상관경관이 되죠. 그래서 자신이 팔려갈 위기에도 처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그때 누가 구해줘? 인성이 구해지죠. 시주에 있는 빛이 돼주는 사와 정인이 자신을 구출해주는 거예요. 번개호흡의 그 교육자인 쿠아지마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사는 이 제니츠의 스승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글자가 사주의 기사가 되죠. 자, 제가 좀 두서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천간에 비겁이 있고 하나의 재성을 보고 있으면 이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비살대의 모습이 임수를 막으려고 같이 힘을 합치는 거죠. 임수라는 자체는 십성으로는 정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임수는 찬 서리와도 같잖아요. 이 임수를 막아주는 겁재이다 보니까 자꾸 이 겁재 뒤에 숨잖아요. 겁재 뒤에 숨어 뒤에 자꾸 숨는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 가능한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목차까지 정해놨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네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능력. 제니츠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로 청각이 뛰어나냐?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청각이 뛰어나다고 해요. 이걸 사주에서 찾아보자면 뭘까요? 일단 인사신이 그렇죠. 인사신이 감이 굉장히 빠를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고, 충은 감각적인 거나 소리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글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청각을 나의 인성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고, 이 정의는 기본기에 충실한 거죠. 스토리 중에 그런 게 나와요. 그 같이 수련을 하던 걔 이름이 뭐더라? 카이가쿠라고 나오는데 얘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기본만 못해. 기본만 못하고 번개의 호흡에서 나머지는 스승한테 다 배운 거예요. 잔머리도 좋고 열심히는 하는데 그 스승한테 기본을 못 배운 거예요. 기본을. 근데 반면에 이 제니츠는 갖고 있으니까 기본을 하나를 배워서 무한대로 응용을 해요. 이 정인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느린데 한 번 감을 잡으면은 더 자기 거를 만들어 버리죠. 높은 숙련도를 통해서 뭐 1형부터 뭐 6형까지 있다고 하는데 제니츠는 하나밖에 못 하는데 병력이 썸에 6연 8연을 구사해. 자, 여기서 상대가 자신을 속인다는 걸 알아도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감을 느껴요. 이건 어떤 성분일까요? 이건 정인이죠. 정인이 그렇죠. 왜 이런 정인이 이럴까요? 정인이란 건 나 자신한테 출발을 하거든요. 내 자신한테서 상대방이 어떻게 됐던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상대가 나를 속인다는 걸 알아도 지금 내 마음이 만족감을 느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편인들은 어때요?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무슨 의도로 그렇게 잘해준 건지에 대해서까지 궁금해하는 게 편인이잖아요. 그와는 아주 대비적이죠. 제가 왜 시주를 정인으로 잡았는지, 왜 사화를 했는지 일단은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정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뒤통수를 많이 맞아요. 정인이 이래서 뒤통수를 많이 맞죠. 믿었다가 내 마음 같겠거니 하다가 자기 혐오에 자꾸 빠져들 수 있는 건 이건 비겁다제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혐오라는 게 우월감과 동시에 와요.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감과 또 그 반면에 혐오와는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럴 상황이 못 되면 이 애정결핍까지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인성이나 그러신 분들이 애정결핍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정인이 애정결핍을 느껴요. 뭐 무인성이나 편인이 애정결핍을 느낄 것 같지만 막상 느끼는 건 정인이 느끼는 거라고요. 정인으로 태어났는데 갓난아기 시절에 버려졌어. 그러면은 이거는 날벼락이죠, 날벼락.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여자한테 사기를 당해. 그것도 완전 날벼락이죠. 그러다가 이 정인을 만나는 거죠. 진짜 정인은 누구예요? 스승님이죠. 번개호흡의 교육자인 쿠아지마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같이 또 수련을 하던 나와는 다른 능력을 가진 상관적인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과 항상 그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제니츠가 항상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하면 일단 겁부터 먹고 소리를 질러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래도 일지에 묘지를 깔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겁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기절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제니츠의 능력은 정말 기절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절을 했을 때 자신의 정말 진정한 진가를 발휘한다. 이거는 십성적인 성향이냐 아니면 오행적인 성향이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오행적인 성향과 능력은 내가 이성적으로 발현해내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타고난 건 인사신이잖아요. 이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거를 사용을 자기가 잘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기절을 해버렸을 때 이 본능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병력일섬의 발도술로 상대방을 담수해버려요. 저는 그 호흡이 이건 그냥 자기 성격에 맞는 호흡을 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하고 잘 맞는 이 호흡을 쓴다는 거죠. 그 색깔이 일륜도를 통해서 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주에 토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 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중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의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죠. 높은 숙련도로 병력 밀섬을 6연 8연으로 구사를 하고 스승도 만들지던 번개의 호흡, 나중에 번개의 호흡 7형을 제니츠는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죠. 사실은 자신이 스승과 선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다. 어떻게 이런 대사가 나오는지 몰라. 여기 딱 비견 나오잖아요. 째가 이제 비견이 되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다.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으로 보자면 나는 사유축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금이잖아. 유금이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면 참 사람들하고도 더 잘 맞았겠죠. 이게 식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 친구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유금이 아니잖아요. 누리는 환경이 아니야. 좀 나는 별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좀 별종이야.
이 어떤 사람이 좀 기발하고 좀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느냐면 연월과 이 세상과는 별도로 삼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 연월하고 합쳐지면 이건 참신하다기보다는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 과정 중에 하나겠네. 이 참신함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월하고는 상관없는 삼합이나 방합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발함이나 참신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 사주를 뭔가 개운하고 바꿔가려는 생각보다는 여기 나오는 그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들처럼 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것이 자신만의 그 호흡법이 되는 거고, 장점을 극대화시킨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법도 마찬가지고 일륜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도 내 단점을 뭐 고쳐야 된다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강한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맞겠죠. 이제 12운송으로 한번 볼게요. 12운송으로 보면 사지, 목욕, 묘지, 제왕이 돼요. 이게 좀 기승전결과 같거든요. 사람의 느낌이 기승전결로 이렇게 처음엔 굉장히 뭐 약해 보이지만 이 마지막에 가서는 제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약간은 듣보잡으로 좀 찌질이 같았으나 어느 순간 메인 주인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독보적인 캐릭터로 그렇게 겁이 많고 막 징징대도 절대 누군가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의리남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반전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주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겁재예요. 겁재. 사주에 이렇게 천간에 겁재가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사람들한테 반전 매력을 많이 줘요. 좋게 얘기하면 반전 매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깬다 말 많이 하죠. 뭔가 좀 깨는 매력이 있죠.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반대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뭔가 얌전한 모습을 한번 보였다 그러면 조금 활달한 모습도 보여주고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뭘 했을 때 더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또 나쁘게 발현되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래서 더 욕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게 천간겁재. 징징 짜기도 하고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싸움을 포기하거나 도망친 적은 한 번도 없죠. 이런 게 반전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다른 더 걱정하죠.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건 상관이라서. 나 자신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상관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야. 어떻게 상관이 그렇느냐. 보통 길씨는 나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다고. 이 정인이라는 것도 나를 향해 있고 정관이라는 것도 나한테 유리하게끔 돼 있는 건데 이 상관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돼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제니츠는 함께 같이 붙어있기는 참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착하다는 거. 머리는 노란색이고 신을 막을 수 있는 것도 토죠. 천간의 임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이 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용신을 따지자면 토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륜도의 색깔도 토와 같은 노란색이다. 영어로 옐로우는 겁쟁이를 뜻하는 은어가 된다고도 해요. 하지만 또 반면에 나에게 자신감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색깔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겁 많은 이치에게 필요한 색이기도 하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승은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이 정인 같은 그런 스승님이 되시죠.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제니치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기자면 이 겁재를 인성으로 뛰어넘은 사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을 누구로 할까요? 다음 주인공은 그 무한열차 극장판을 보고서 제가 정말 그 귀멸아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너무 멋있게 나왔던 랭코크의 캐릭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